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량 감소 사태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헌혈 관련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가 하면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6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북구, 중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측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영화제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의 자체 감사로 북항 1단계 트램과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8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시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8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금정구 음악학원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부산시의 역학조사 결과 금정구 음악학원 원생 1명과 직원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고 216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이날 확진자 중에는 부산시청 직원 1명이 포함돼 관련 접촉자 156명에 대해 전원 검사가 이뤄졌고 29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은 늘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데요. 이에 따라 부산혈액원은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 헌혈이 70%나 감소하는 등 전체 헌혈 인구가 전년 대비 7.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은 6.8%였지만 부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연평균 혈액 보유 일수도 2019년 나흘분에 이어 지난해 3.91분으로 나타나 적정 혈액 보유량인 닷새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인 적혈구의 보유량이 하루분 기준도 되지 않는 심각 단계로 떨어져 부산시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혈액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부산혈액원이 올해 헌혈 홍보위원을 위촉하며 지역 내 헌혈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워낙 인구가 많이 줄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서 헌혈을 자급자족하기가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헌혈에 관한 수혈에 관한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일반 대중으로 시민들, 공무원들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의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을까?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개인 헌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천여 건, 단체는 6천여 건 늘었지만 10대에서 20대 신규 헌혈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혈액원은 대학생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헌혈 권장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부산. 헌혈을 통해 고귀한 생명 나눔이라는 선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가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56개국 1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팬데믹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스웨덴 애니메이션 영화 고릴라별입니다. 고아 소녀 요나가 고릴라 엄마에게 입양되면서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상영되는 영화 119편을 비롯한 56개국 180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7년이 이제 지나오면서 빅키는 프로그램 규모 면에서는 국내 최대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규모를 만들게 됐고요. 또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또 영화제가 되어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특히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영화제인 체코의 질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와 교류를 통해 체코 단편 애니메이션 9편이 초청됐습니다.
채널 1016 특별전에서는 구마 민주항쟁의 민주, 사랑, 평화, 인권 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 10편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유일의 경쟁 부분인 레디액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15개국 40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개최되는 만큼 온라인으로도 영화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섹션인 레드 액션 부분하고 비경쟁 부문 중에 리본 더 비키라는 두 부분은 116편의 단편 영화들인데요. 이 두 섹션 영화만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전하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 동안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구환경운동연합 기장군지회가 8일 오전 기장군청 앞에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기장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 신도시 등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죽성천과 두호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수 처리장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 신도시 주변에 교통정체와 매연,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즉각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백순희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다음 주자로 부산시민재단과 부산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를 지목했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탄소 중립, 나도 쓰담 걷기를 비롯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최고 등급인데요. 지금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에서 부산교육청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19년에 공약 실천 계획에서도 SA를 받고 연이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그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유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부산과 충북 두 군데입니다. 예. 3년 연속 유일하다는 게 뜻깊은 평가인 것 같은데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번 교육감 임기 4년간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1조 4,313억이었는데요. 2021년 현재까지 83.5%인 1조 1,951억 원을 확보해서 예. 공약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54개 공약 사업 또 101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창의공작소나 영양교육 체험관 또 학교별로 공기정화장치 전부 설치하는 것 그리고 공립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 설립 등 36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요. 나머지 18개 사업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한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 30명의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예. 이분들이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공약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약 사업별 주요 내용이나 그동안의 이행 현황을
그림카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두었는데 이런 게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력하신 만큼 시민들의 신뢰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내 1차 접종자가 759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국민의 14.8%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상반기까지 전체 구민의 30%까지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진구 주민 가운데 5만 7천여 명이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인 1만 6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70%가량이 백신을 접종했고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전체 대상 7만 4천여 명 가운데 81%인 6만여 명가량이 사전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0% 접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 진구형 인센티브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접종 완료 스티커와 배지를 제작해서 접종하신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국내 여행의 숙박비 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1차 백신 접종 실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전체 구민 80%까지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한 내 접종을 거부하면 마지막 순서로 밀리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0세에서 69세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경실련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부산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수부의 자체 감사로 북항 1단계 트램과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자체 검토 결과 트램과 공공 콘텐츠 사업은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부산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상설 전시관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 확인서와 본인 신분증을 과학관 매표소에 제시하면 회차별 제한 정원 내에서 상설 전시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